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또 2탄입니다. 혹시나 1탄을 아직 안 보셨다면 1탄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각 회차별 당첨 번호를 엑셀로 스크롤링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회차의 당첨 번호가 이제 엑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엑셀에 있는 당첨 번호들을 분석해서 어떤 번호들이 많이 당첨이 되었는지, 어떤 번호들이 당첨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사면 당첨이 잘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로또 분석을 잘 응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엑셀 업무에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엑셀의 회차별 번호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회사의 엑셀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각종 로우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품별 실적, 지역별 실적, 판매 현황, 재고, 입출고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존재할 텐데 종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로또 당첨 번호를 분석하는 것을 잘 응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이 엑셀 데이터에도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로또를 분석하기 전에 로또에는 어떤 분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동행복권 사이트에 로또 당첨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당첨 통계에는 번호별 통계, 색상 통계, 구간별 출연 횟수, 미출연 번호, 홀짝 통계, 연속 번호 출연 등등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번호별 통계를 먼저 살펴봤더니 이 번호별 통계는 이렇게 회차를 선택하면 각 그 회차 동안 번호들이 몇 번씩 등장하는지 그 등장 횟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엑셀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트로 돌아가서 먼저 숫자를 1부터 45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번호가 등장하는 출연에 대한 횟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현 횟수라고 써주고요. 번호를 1부터 45까지 쓸 텐데 1, 2를 쓰고 쭉 드래그를 해서 45까지 해주면 한 번에 이렇게 번호가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그 각 번호의 출연 횟수가 이렇게 숫자로 나올 예정이고 이쯤에는 이 번호들이 등장하는 비율에 대해서 5%, 3%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해볼 예정입니다. 이 간격들은 조금씩 줄여주기 위해서 한 4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 제목은 좌측 정렬로 다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제 VBA를 한번 열어볼까요? Alt F12를 눌러서 VBA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액션 모듈을 사용할 거고 액션 모듈에 있는 코드, 이건 지난 1탄에서 작성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서 아래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번호별 출연 횟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서브 번호별 출연 횟수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당첨 번호 시트에 있는 이 1회차부터 맨 마지막 회차까지의 이 당첨 번호들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번호들을 가지고 와 볼게요. for 행은 2행부터 시작을 해서 2, 2 그리고 당첨 번호 시트의 마지막 행 번호까지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워크시트 그 중에서 당첨 번호라는 이름의 워크시트에서 셀즈 행은 1048576행 1048576행 그리고 A열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은 A의 1048576 맨 마지막이 되고 여기에서 AND 하고 엑셀업 해줄 건데 이 AND 엑셀업은 엑셀 시트에서 컨트롤 키보드 업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는 마지막 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워크시트 당첨 번호에 A의 1048576에서 AND를 한 셀이 바로 이 A1021이라는 셀이 되고 이 셀에 .row라는 속성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긴 코드의 결과는 1021이 나올 겁니다. 그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직접 실행창에 물음표 그리고 붙여넣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102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포문은 넥스트로 닫아줍니다. 만약 이 상태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F8을 눌렀을 때 행은 2부터 1021까지 반복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처음 반복하는 이 행으로 시작을 했을 때 번호를 6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번호는 B열부터 G열까지 총 6개의 번호가 존재합니다. 이 6개의 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문을 돌아서 번호를 가지고 와 볼게요. for문 안에 다시 한번 for문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열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열은 2부터 G열까지니까 이 G열은 2, 3, 4, 5, 6, 7 7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7까지 반복하고 2부터 7까지는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고정해 두어도 됩니다. 이제 이 행과 열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번호라는 변수에 실제 이 각각의 번호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번호는 이 워크시트의 당첨번호라는 워크시트에 행과 열이라는 변수에 담긴 값을 행과 열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셀의 .value 값을 번호로 가지고 옵니다. 한번 F8을 눌러볼까요? 행은 2행, 열도 2열, 그리고 번호는 당첨번호 시트의 셀인데 행은 이 행에 있는 변수, 열은 열에 있는 변수의 값. 그러면 행은 2고 열도 2니까 2행에 2열이 교차하는 이 B2의 값인 10이 바로 이 번호에 담길 거예요. F8을 눌러보면 10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이 3이 되었어요. 그러면 3열은 이 C열이 되고 행은 그대로 2행이니까 23이 들어올 거예요. F8, 예,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누르다 보면 29, 33, 37, 40 이렇게 들어오고 열이 반복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행이 1 증가해서 3행부터 다시 열은 2부터 7까지 증가하면서 3행의 2열, 이렇게 3행의 3열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우리는 이 번호를 앞에 있는 분석 시트에 이 각각의 출현 횟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번호 옆에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출현 횟수가 몇 회인지를 표시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분석 시트의 출력 행과 출력 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행이 하나 필요하고 출력 열이 필요한데 출력 열은 보면 이 세 번째 C열로 고정이기 때문에 3이라고 고정을 해주고 출력 행은 이 번호에 따라서 행도 바뀌게 될 텐데 번호가 만약 1이라고 했다면 1은 여기에 있으니까 출력행은 5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 2가 된다면 출력행은 6이 되고 3이 된다면 7이 되겠죠. 그러면 이 3보다 7행은 4가 더 큰 수고 1보다 이 5행은 4가 더 큰 수, 공통적으로 이 각각의 숫자에 4를 더하면 이 행 번호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행은 위에서 구한 번호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출력 행이 구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초등학생도 가능한 산수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F8을 눌러보면 자, 번호를 구했고 이 번호가 1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력행은 번호 10에 더하기 4를 한 14행이 될 것이고 출력 열은 3으로 고정이니까 14행의 3열이 교차하는 이 C14가 바로 출력할 셀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셀인 이 워크시트의 분석 시트가 되고 분석 시트의 셀인데 출력행과 출력열의 밸류는 여기에 1 이렇게만 입력하면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이 셀의 밸류에다가 플러스 1을 누적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셀 값은 이 셀 값에 플러스 1을 해준 값이다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8을 눌러서 자, 번호는 값이 10이 들어왔고 출력행과 열은 14행 3열이 됐습니다. 그럼 14행 3열은 이 C14 셀이 되는데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렇게 1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호 두 번째 번호는 23이 되고 23의 출력행은 27이 돼서 27번째 행에는 값이 1이 들어오고 또 다른 번호 하면 이렇게 총 6개의 번호에 값이 1씩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이 3이 되어서 이 3행에 있는 두 번째 당첨번호 6개를 가지고 와서 각각 번호를 누적하고, 이러다 이제 겹치는 이런 번호가 생기면 1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2가 되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반복을 하고 전체 실행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쭈루루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주르륵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거의 다 한 건데 이렇게 숫자만 증가하면 시각적으로 조금 즐거움이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 같은 것들도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 셀을 좀 이렇게 4개 정도의 컬럼을 하나로 합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서식 복사를 해준 뒤에 아래도 쭉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렇게 전부 다 붙여 넣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45개의 셀을 드래그를 한 뒤에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그리고 단색 채우기로 들어가서 적당한 색깔을 골라서 하나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지워 볼 텐데 직접 지우지 말고 요 코드로 하나 넣어 줄게요. 자, 워크시트 분석에 레인지 C5부터 아래에 있는 C49까지 클리어 컨텐츠. 우리 원래 데이터를 지울 때 클리어 하면은 서식도 지워지고 뭐 폰트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워지는데, 클리어 컨텐츠를 하면 값만 지워지고 서식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병합된 셀에서는 클리어 컨텐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여기에 점 value는 그냥 쌍따옴표 2개를 붙여주시면 이 value를 빈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가 돼서 F8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고, 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도 함께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건부 서식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 막대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다시 막대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F5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영상 초반에 나왔던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비율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율은 VBA를 이용하지 않고 수식으로 입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비율은 이 145라는 숫자가 이 전체 출연 횟수 합계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나타내는가 이기 때문에 우선 이 145가 분자가 되고 아래에 있는 분모는 전체 합계니까 sum하고 이 전체 영역을 드래그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2%가 나오는데,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합을 해주고 이거를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 드래그 해주다 보면 sum 쪽에 있는 수식들은 절대 참조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영역이 이렇게 왜곡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영역을 고정시켜야 하니까 C5와 F49에는 F4를 한 번씩 눌러서 달러 표시를 행과 열에 모두 넣어주신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를 쭉 하면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 다 2%네요. 뭔가 이상해서 이 상태로 자릿수 늘림을 한번 해볼게요. 한 2번, 3번 정도 해주면 이렇게 소수점 3자리까지 나오는데, 이게 출연 횟수가 사실상 여러 차례 지금 당첨번호의 이 1000회 이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아주 큰 편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한번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볼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인 이 색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저는 이 3번째 것을 이용을 해보면 숫자가 높은 건 녹색, 그리고 숫자가 낮은 건 빨강색, 가운데 것은 이렇게 색깔이 없는 흰색으로 나오게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이 진할수록 많은 횟수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렇게 빨강색이 진할수록
적은 횟수로 출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노란색은 너무 진하니까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이 서식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색을 조금 더 연한 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적용을 누르면 색깔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고, 글자도 완전 검은색은 너무 좀 예쁘지 않아서 저는 보통 이 검정색 아래에 있는 이 가운데 25%더 밝게라는 것을 선택해서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회색 느낌이 있는 이 폰트 색상을 선호합니다. 자, 여기까지 번호별 출연 횟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출연 횟수는 이제 완성을 했고, 다음 분석들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홀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홀짝이라고 써주고, 홀짝은 무엇이냐면 번호들이 1부터 45까지가 있는데 1, 3, 5, 7, 9 이런 숫자는 당연히 홀수고 2, 4, 6, 8, 10 이런 번호들은 당연히 짝수죠. 그러면 번호를 6개 뽑았을 때 홀과 짝이 몇 개씩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면 6개를 뽑았을 때 모든 번호가 홀이라면 홀이 6개일 것이고 짝은 전혀 없겠죠. 이렇게 홀이 6개, 짝이 0개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요거를 쭉 한번 드래그를 해서 해놓고 홀이 5개라면 짝이 하나일 것이고, 홀이 4개면 2개, 홀이 3개면 3개, 홀이 2개면 짝이 4개, 홀이 1개면 짝이 5개, 홀이 없다면 모두 짝이 6개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에 숫자들을 써서 이 왼쪽과 같이 나타나는 개수하고 옆에는 비율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번호별 출연 횟수에는 무조건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모든 회차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최근 10회차, 최근 뭐 100회차의 경우 특정 구간에 대한 분석만 원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분석을 원하는 시작 회차와 종료 회차를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회차와 종료 회차는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영역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여기서 1부터 뭐 1000 이렇게 해볼까요? 가운데에는 물결을 하나 넣어주고 이제 버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가 너무 작으니까 30 이런 식으로 높이도 하나 추가해주고 검색이라고 입력하고 가운데 정렬도 해줍니다. 시작과 종료의 테두리도 하나 색칠을 굵게 해줄게요. 버튼 살짝 옆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두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1회차부터 1000회차까지라고 설정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다시 보면 이 번호별 출연 횟수가 있는데 여기 아래에 이제 홀짝 통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브 홀짝 이렇게 할 거고, 번호별 출연 횟수에서 조금 달라져야 할 것이 이 행이 2행부터 무조건 끝행까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첫 회차와 끝 회차를 가지고 이 행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첫 회차는 range B2의 값이 될 것이고 끝 회차는 range E2의 값이 될 것이에요. 이 range 앞에 시트를 써주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검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이 분석 시트에서 실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석 시트는 이제 생략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했던 분석 시트는 다 지워줘도 되기 때문에 훨씬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회차와 끝 회차를 구했다면 첫 행과 끝 행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행과 끝 행은 이 당첨번호 시트에서 구해야 되는데 첫 회차가 1회차라고 하면은 2행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출력행 번호와 출력행을 구했을 때 플러스 4를 해줬던 것과 유사한데 첫 행은 첫 회차가 1일 때 2행이니까 첫 행은
첫 회차에 얼마를 더해야 할까요? 바로 그냥 1이 되겠죠? 그리고 끝행도 마찬가지로 끝행이 끝 회차가 10회차라고 한다면 이 10회차 더하기 1을 해주면 끝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끝회차 플러스 1이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행은 이 2행부터가 아니라 첫 행부터가 되고 끝행은 이 긴 코드가 아니라 끝행이라고 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분석 시트로 다시 돌아가서 홀짝은 이 출현 횟수와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출현 횟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번호가 다 독립적이니까 이 번호 하나하나 가져와서 이 번호가 해당하는 행 구해서 플러스 1, 또 그 다른 번호가 해당하는 행을 구해서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데 이 홀짝 같은 경우에는 이 행의 그 특정 회차에 6개 번호를 우선 다 구한 뒤에 이 6개 번호에서 홀이 몇 개냐, 짝이 몇 개냐를 찾아서 그 찾은 이 조합의 행을 구해서 그 셀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열을 각각 돌면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 6개 번호를 우선 다 가지고 온 뒤에 그 6개 번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상단에 검색 버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다가 서브 검색이라고 만들어 두고 우리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검색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번호별 출현 횟수는 다른 것들은 다 빼고 정말 번호별 출현 횟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코드를 조금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우선 복사해서 검색 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고요. 번호별 출현 횟수에 있는 코드는 우선 잠시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에서 이 첫 회차, 끝 회차를 구하고 반복문을 시작하는 것까지도 다 동일하고요. 이 상태로 한번 F8을 눌러가면서 어디를 변경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F8을 눌러서 C열을 지우고 첫 회차는 1, 끝 회차는 1000. 그래서 첫 행은 당첨 번호의 2행이 될 거고 끝 행은 1001행이 되었습니다. 첫 행부터 끝 행까지 반복을 할 텐데 첫 행에 이제 번호 6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문을 또 돌아가면서 열로 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 번에 구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한 번에 번호에 대한 한 번에 6개의 번호를 배열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 배열이라는 변수에 워크시트의 당첨 번호인데 이 세일즈 행의 열은 2열, 바로 이 B열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6개만큼 늘어난 영역의 값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지금 세일즈 행 콤마 2라고 하면은 이 B2 셀이 되는데 여기에서 영역을 6개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즈를 통해서 사이즈를 다시 늘려줄 겁니다. 행은 아래로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행은 하나니까 행은 1이 되고 컬럼은 오른쪽으로 6개 늘어나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 밸류를 하면 이 6개 셀의 밸류가 번호 배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여기서 F8을 눌러보면 번호 배열에 플러스 버튼이 생겼고 클릭을 해보면 다시 한번 1이 생겼고 또 클릭을 하면 이렇게 2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번호 배열의 1,1은 10, 1,2는 23, 1,6은 40 이런 식으로 두 번째에 있는 1, 2, 3, 4, 5, 6이 컬럼이 되고 앞에 있는 1은 행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 배열이라는 것이 1,1은 이 1행의 1열, 1행의 2열, 1행의 3열, 1행의 4열, 5열, 6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한 번에 배열로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온 배열을 번호별 출현 횟수라는 이 서브 프로시저로 전달하려고 해요. 번호 배열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그럼 여기서 구한 이 번호 배열을 번호별 출현 횟수라는 이 프로시저에 전달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에는 콜이라고 함수를 부르고 번호별 출현 횟수라는 프로시저명과 위에서 구한 이 번호 배열을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번호 배열을 받게 되는데 받으려면은 이 괄호 안에
이렇게 받을 인수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포문만 잘라서 아래에 있는 프로시저로 넘겨줍니다.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F8을 눌러서 번호 배열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콜이라고 해서 프로시저를 호출할 건데 번호별 출현 횟수라는 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거고 위에서 구한 이 번호 배열을 여기 인수로 담아서 전달할 겁니다. 파라미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전달하는 인수를 이 번호별 출현 횟수에서 받았는데 이 받은 번호 배열을 보면 위에서 보낸 걸 그대로 받았죠. 그러면 이걸 받은 걸 이 안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열이 원래 2부터 7까지라고 해서 당첨 번호의 이 컬럼이었는데 이제는 이 번호 배열을 우리는 반복할 거니까 이 번호 배열은 1부터 6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열은 1부터 6까지라고 바꿔주고 실제 번호는 이렇게 시트가 아니라 위에서 구한 번호 배열의 1,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배열 중에서 1,열에 해당하는 값을 번호라는 변수에 담아주면 이렇게 10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출력행과 출력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출력행과 출력열을 구했고 이 분석 시트의 출력행과 출력열의 값에 플러스 1을 해줬고 나머지도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하는 이런 코드들은 검색 버튼 안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 개의 통계 중에 출현 횟수를 구하는 이 번호별 출현 횟수라는 코드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인수만 필요한 번호 배열이라는 인수만 받아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통계가 번호별 출현 횟수뿐만 아니라 이제 콜하고 홀짝이라는 것도 구할 텐데 홀짝도 번호 배열을 이렇게 전달만 해주면 위에서 구한 번호 배열을 여러 개의 통계에서 받아서 각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분석 방법이 나오면 이렇게 콜해서 밑에 붙여 넣기만 하면 여러 개의 통계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별 출현 횟수는 우리는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홀짝 번호 배열이라고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 홀짝을 한번 구해 볼 텐데 홀짝도 마찬가지로 번호 배열을 받았으니까 for 열은 1부터 6까지라고 반복문을 돌릴 거고 이 번호는 위의 출현 횟수와 동일하게 번호 배열의 1,열을 가지고 받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를 중단점을 하나 눌러놓고 검색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여기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 버튼에서 번호별 출현 횟수를 한번 실행을 했고 그 다음 홀짝으로 넘어와서 이 홀짝을 실행할 때 이쪽으로 넘어온 뒤에 홀짝의 첫 번째 열이 1이 들어갔고 F8을 여기서 누르면 번호는 이제 10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가 홀인지 짝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홀인지 짝인지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숫자를 2로 나눠보면 짝수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0일 거고 홀수는 나머지가 1이 될 거예요.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mo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물음표 3mod2 하고 엔터를 치면 3에서 2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 4mod2 하고 엔터를 치면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if 위에서 구한 번호를 mod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짝이라는 변수에다가 짝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6개의 번호를 반복하게 될 때마다 번호는 첫 번째 번호는 10이고 이 10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짝이라는 변수는 1이 됩니다. 두 번째 23이라는 값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건너뛰고 세 번째도 29는 홀수니까 건너뛰고
네 번째도 홀수니까 건너뛰고, 다섯 번째도 홀수니까 건너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짝수네요. 그래서 짝은 플러스 1을 해주고 총 6개의 값에서 짝수는 총 2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출력할 화면을 보면 짝수의 개수를 구했는데 방금 구한 짝수는 2개였죠. 그러면은 짝수가 2개일 때 출력할 행은 7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짝수가 2일 때 7이고 짝수가 3일 때는 8이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어떤 패턴과 비슷하죠? 짝수가 2일 때 7이 되려면 더하기 5를 해주면 2에서 7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출력행이라고 하고, 출력행은 짝수라는 짝수의 개수인 짝이라는 변수의 값에 플러스 5를 해줍니다. 그러면 출력행이 나올 거고, 출력을 실제로 할 때 sales 출력행에 출력열이 필요한데, 출력열은 다시 한번 위에서 출력열은 5열이니까 A열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쭉 5열까지 하면 이 주소가 표시되는 곳에 1R 곱하기 15C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C가 컬럼을 뜻해요. 앞에 있는 R은 로우, 행을 뜻하고, 그래서 15번째 컬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출력열은 15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sales 출력행의 출력열의 밸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써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출력행은 7이고 출력열은 15니까 7행의 15번째 컬럼인 이 5, 7의 셀에 플러스 1을 해서 값이 표시가 되고 두 번째 프로시저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번호 배열을 구해주고 번호별 출현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하위 프로시저로 들어가서 번호 6개를 쭉 실행해서 플러스 1씩 누적을 해준 뒤에 다시 두 번째 홀짝 프로시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번호를 구하고 짝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짝은 2개이기 때문에 행과 열이 7, 15가 되고, 여기에 7과 15가 만나는 지점인 아까와 동일한 이 7행 5열인 요 5, 7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전체 실행을 누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현 횟수와 홀짝을 번갈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조건부 서식만 만들어 줄게요. 조건부 서식도 데이터 막대에 칠을 해주고, 색깔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서식에 들어가서 색깔을 조금 연한 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값의 비중이 전체 썸을 한 영역, 그리고 절대 참조를 걸기 위해 F4를 눌러주고요. 요거를 드래그 해준 뒤에 %로 바꿔주고 자릿수를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하나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이 비중에도 조건부 서식의 색조의 세 번째 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하면 오른쪽에 있는 홀짝은 값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색 영역에 초기화를 하나 추가해 줄 건데, 이렇게 아래에다가 추가를 해줄 수도 있어요. 위에가 5열이니까 5 어쩌고 저쩌고 영역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여기에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 콤마 해서 5, 5에 5, 11까지다 라고 해주고 한번 지우기만 해보면, 지금처럼 콤마를 해주면 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봤을 때 지금 지워진 상태로는 좀 깔끔하지 않아서 이런 오류 창이 뜨기 때문에, 이게 나온 이유는 0으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라는 뜻인데, 이 아래에 있는 분모가 썸인데 이 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썸이 0이죠. 그래서 0을 0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if 에러를 써서 감싸주고 맨 뒤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 표시할 값, 저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쌍따옴표 2개를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고 전체를 복사해주면 되는데, 이때 전체 복사할 때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를 눌러준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면은 첫 번째에 있는 수식이 전체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오른쪽에 홀짝도 마찬가지로 if error. 근데 여기서 if 하고 2만 쳐도 수식이 하나 남는데 이때 탭키를 눌러주면 자동 완성이 되고요. 뒤에 콤마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의 값은 빈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괄호는 닫지 않아도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경고창이 뜨는데 자동으로 수정을 해준다는 의미고 마지막 괄호는 닫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마지막 괄호가 3개, 4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함수를 여러 개 겹쳤을 때 그때에도 마지막 괄호가 연속으로 3, 4개 있다면 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수식이 자동 완성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컨트롤 D 눌러주면 첫 번째 수식이 다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로 검색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 1회차부터 1000회차까지의 계산을 순식간에 진행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 홀짝까지 했어요. 이번에는 고저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저라고 표시를 해두고 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호가 1부터 45까지 있는데 23을 기준으로 1부터 22까지는 낮은 번호, 23부터 45까지는 높은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와 저를 구분해서 어느 쪽에 숫자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서브 고저하고 마찬가지로 번호 배열이라는 인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검색 프로시저에도 콜 해서 고저를 부르고 번호 배열을 넘겨줍니다. 그럼 고저로 들어가서 포문은 동일하게 열은 1부터 6까지 넥스트로 닫아주고 번호는 번호 배열에 1,열로 받아줍니다. 자, 그럼 이거는 홀짝보다 훨씬 쉬워요. 만약에 번호가 23보다 작으면 낮은 거겠죠? 그러면은 고와 저 중에 저에 해당하니까 저는 저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줍니다. 그럼 6개를 반복하면서 번호가 23이 안 되는 숫자에 대해서 저라는 변수에 플러스 1씩 누적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도 홀짝처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고 홀 대신에 고를 넣고 컨트롤 엔터를 쳐주면 한 번의 글자들이 적용이 되고 여기도 드래그해서 저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한 번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행은 이제 위에서 구한 저라는 숫자, 만약 저가 0이면 15행, 저가 1이면 16행이 되니까 이 저의 숫자에서 몇을 더하면 될까요? 15를 더하면 되겠죠. 출력행은 저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열은 위에서 구한 15, 이 5열에 출력할 거니까 그대로고요. 요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행과 출력열의 변수 값이 알아서 들어가니까 수정해 줄 게 없겠죠. 다시 한번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 여기도 잘 나오는 걸 확인했고 이것도 꾸며줄게요. 이렇게 4개의 컬럼을 병합하고 서식 복사를 한 뒤에 아래에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셀 병합을 하고 수식을 넣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값을 sum 하고 전체 값을 선택하고 F4 엔터를 친 다음에 요거를 if 에러로 다시 감싸줘야겠죠. 그리고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르면 한 번에 선택이 되고 요거 퍼센트 그리고 비율 한 번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부 서식도 넣어 볼게요. 데이터 막대 아무거나 넣고 데이터 막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뒤에 데이터 막대 색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색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고저가 이렇게 끝났어요. 다시 한번 검색을 누르면 네, 잘 되는데 고저는 또 마찬가지로 값이 초기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검색에서 하나를 또 추가해 주면 되는데 이제 2개 정도 더 할 건데 다 똑같은 요 위치에다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이 5열에다가 출력이 될 거니까 이 5열만 한 번에 딜리트를 이렇게는 지울 수 없지만 VBA로는 값을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열을 한 번에 지우기 위해서 숫자를 적지 않고 오열 전체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F8, F8, 한 번 더 F8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합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합계는 구간이 있는데 번호를 6개를 구하면 그 6개의 번호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 합의 구간은 제일 작은 숫자는 예를 들어서 번호 6개를 뽑았는데 당첨 번호가 1, 2, 3, 4, 5,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정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6개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이 몇일까요? 암산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뇌를 믿기보다 엑셀을 믿습니다.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더해보면 21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는 21이 될 수 있을 거고 가장 높은 숫자는 엑셀의 마지막 6개 40부터 45까지가 연속으로 당첨번호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암산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6개를 더해주면 255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수는 21이고 가장 높은 수는 25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합계를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을 한 20개씩으로 쪼개 볼게요. 21부터 한 40까지가 합계가 나올 수 있는 걸 첫 번째 구간으로 묶어주고 두 번째는 41부터 60, 세 번째는 61부터 80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줄 텐데 이것도 다 쓰려면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번호를 2개 이상 묶은 뒤에 쭉 드래그를 하면 이 묶은 영역의 갭이 20이니까 그 20만큼 다른 숫자들도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물결도 이건 컨트롤 D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가장 적은 수가 나온 21은 요 아래의 첫 번째 구간에 걸릴 거고 가장 높은 수가 나온 255는 마지막 구간에 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걸린 이 합계 구간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에서 다시 한번 콜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합계라고 하고 번호 배열을 넘겨줍니다. 합계라고 하고 번호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for 열은 1부터 6 번호는 번호 배열의 1, 열 그리고 next로 우선 닫아주고 합계를 구할 거니까 합이라는 변수는 합이라는 기존의 변수에 플러스 위에서 구한 번호다. 그러면 이 6개의 포문을 돌면서 6개의 모든 번호의 값을 이 합이라는 변수에다 담을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서 이 합에 대한 구간을 구해야 될 텐데 이 합에 대한 구간이 21부터 41대, 41부터 61대, 61부터 81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는 if 합이 21보다 크거나 같고 합이 40보다 작거나 같으면 출력 행은 24행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각각의 이 구간마다 다 맞춰서 if문을 아주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쓰면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구간이 10개, 20개 정도일 때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이런 구간이 한 10,000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이거를 10,000줄을 쓸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절대 10,000줄을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 2줄만 되거나 3줄만 되더라도 만약 10,000줄이 된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만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걸 만들 때 분명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을 저는 쓰지 않고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이 구간은 한 구간당 20개씩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20을 나누었을 때 몫이 1이 되면 첫 번째 구간, 몫이 2가 되면 두 번째 구간,
3이 되면 세 번째 구간, 이런 형태로 그 구간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직접 실행창에 물음표를 넣고 21을 20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구할 건데, 몫을 구하는 함수는 위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처럼 위에서 나머지를 구했던 MOD와는 조금 다르게 이 엔터키 위에 있는 키보드에는 아마 원 표시로 되어 있거나 역슬래시 표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역슬래시로 화면에는 나옵니다. 역슬래시 20 하고 엔터를 치면은 21을 20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무엇인가, 그래서 1이 나왔어요. 이게 35를 20으로 나누어도 몫은 1이 되고 39를 20으로 나누어도 몫은 1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40을 20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구간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데 40을 20으로 나누면 2가 나와버려요. 당연히 몫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조금 보정해 주기 위해서 1을 뺀 상태로, 이 구하려는 합에서 1을 뺀 상태로 20을 나눠주면은 만약 실제로 합이 40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40에서 20을 나누는 게 아니라 39에서 20을 나눠서 첫 번째 구간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몫은 원래 합에서 역슬래시 20을 하면은 몫을 구하는 건데, 만약 합이 40이 된다고 하면은 40에서 20을 나누었을 때 몫이 2가 되니까 원하는 1 구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을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만약 21인 경우에도 어차피 20이 되니까 21에서 1을 뺀 20에서 20을 나누니까 몫이 1이 되고, 마지막인 40에서 1을 뺀 39에서 20을 나누니까 몫이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인 41로 해보면은 41에서 1을 뺀 40에서 20을 나누면 몫이 2가 돼서 두 번째 구간이 잘 나오고, 60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을 해준 59에서 20을 나누면 몫이 2가 돼서 두 번째 구간이 잘 나와요. 그렇게 구한 이 몫을 활용해서 행을 구해 줄 겁니다. 자, 몫이 1이 나왔으면은 이제 행은 24가 나와야 되고, 몫이 2가 나오면 행이 25가 나와야 되니까 1일 때 24가 나오려면 플러스 2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자, 여기서 행은 몫 더하기 23이 됩니다. 1 구간은 24가 되는 거라서 23을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은 행이 아니라 출력행이죠. 그리고 출력열은 15로 고정이고, 위에는 출력하는 것도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럼 실제로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정도의 중단점을 걸어두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번호가 우선 10이 나왔기 때문에 합이라는 변수에 10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 반복문에서 23이 나와서 합에 있는 10에다가 23을 더하면 33이 되고, 또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이렇게 6개를 다 더하면 17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72에서 1을 뺀 171에다가 20을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171에 20을 나누면 몫이 8이 되겠죠. 실제로 구해보면 8이 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23이 되면은 31이 출력행이 되겠죠. 정말 맞는지 보면 몫이 8이니까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구간이 161에서 180이에요. 근데 실제로 6개 숫자를 더한 합은 172니까 정확히 이 구간 안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행번호는 31입니다. 그렇게 출력행이 31로 잘 구해졌고, 출력열도 구했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나머지도 다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간에 맞는 숫자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위에랑 동일하게 조건부 서식을 구해주고 이렇게 합계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도 넣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소수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소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소수는 발음을 소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수라고 하는 게 맞네요. 이 소수는 영어로는 prime number라고 하고요.
이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는 1과 5를 가지고만 구할 수 있는 수기 때문에 5는 소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2도 마찬가지로 1과 2로 이루어져 있고 3도 1과 3으로만 곱할 수 있죠. 근데 4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4도 되지만 2 곱하기 2도 됩니다. 그래서 이 4는 소수가 될 수 없고 5는 1 곱하기 5만 되고 6은 1 곱하기 6뿐만 아니라 2 곱하기 3도 되고 3 곱하기 2도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숫자 중에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를 소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구간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수가 하나도 없다면 미포함이라고 하고 소수가 한 개 있으면 한 개 포함 그리고 밑으로도 쭉 이어서 번호는 총 6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그리고 이 영역을 좀 보기 좋게 셀 병합을 해주고 이렇게 서식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여기도 미리 이렇게 셀 병합해서 서식 복사해주고 오른쪽도 병합해서 서식 복사 미리미리 해줍니다. 자, 이제 VBA로 한번 넘어가서 검색 버튼에다가 콜 소수라고 번호 배열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동안 소수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소수가 아니라 소수였네요. 소수 번호 배열. 자, 여기서도 위에와 동일하게 for 열은 1부터 6까지 번호는 번호 배열에 1, 열 그리고 next로 닫아줍니다. 자, 이제 이 번호가 소수인지를 적응이 안 되네요. 소수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코드를 또 이 안에다가 뭔가 넣으면은 코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코드가 복잡해지는 걸 매우 극혐합니다. 왜냐? 지금은 내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코드를 내일 다시 보면 헷갈립니다. 한 달 뒤에 보면은 내가 작성해 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독성도 떨어지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코드는 간결할수록 좋고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를 분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드를 적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래에다가 코드를 하나 분리할게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펑션을 이용할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서브를 썼지만 이 펑션을 이용해서 소수인지만 판별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소수 판별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는 번호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뭐라고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 이 소수 판별의 결과는 as boolean이라고 하면 이것은 true or false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를 나타내는 불린 타입의 데이터 형식으로 결과를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맞으면 소수이면 true, 소수가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건 지워줄게요. 자, 그럼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로직은 천천히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if 번호가 소수 판별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위에서 구한 이 번호를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소수 판별을 아래에서 실행할 텐데 이 결과가 true이면 소수죠. 자꾸 헷갈리네요. 이 소수 개수는 소수 개수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죄송해요. 소수가 아니라 소수네요. 아니죠. 소수죠. 뭔가 입과 손이 따로 놀아야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줄일 수 있는데 if 소수 판별이라는 이 함수의 결과가 true나 false가 나오는데 어차피 if와 then 사이에 있는 이 조건문은 참인지 거짓인지 즉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참이면 안에 내용이 실행되고 이 전체가 참이 아닌 false면
실행하지 않게 되는데 이 값이 true냐 false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true면은 if true는 true냐 라고 물어봐서 true면 실행하고, 만약 이게 false가 되면은 false는 true냐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없어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만약 얘가 true면 실행하고 얘가 false면 실행하지 말아라 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true는 넣지 않아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놓고 여기에 중단점을 걸고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소수 판별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구한 첫 번째 번호 10을 넣어서 소수 판별을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번호가 10이 넘어온 상태로 이 10이 소수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소수를 판단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소수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소수는 1과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고 아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for i는 2부터 번호의 마이너스 1까지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2부터 번호보다 1 작은 수까지를 이 번호에다가 다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누어 떨어지면은 걔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0이 들어왔는데 이 10은 이 2로 나누면은 나머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if 번호를 나누기 위해서 나머지를 구할 건데, 나머지 구하는 방법이 mod라고 했죠. 번호를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은 요거는 소수가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 함수를 종료해 주면 됩니다. exit 펑션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 불린 타입의 이 소수 판별의 기본값인 false를 그냥 반환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2부터 번호 마이너스 1인 9까지를 이 10에다가 다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10 나누기 2를 해봤더니 바로 나머지가 0이 나와서 얘는 그냥 바로 종료를 해버리면 소수 판별의 불린 타입의 기본값인 false를 가지고 반환을 해서 이 결과는 false가 나오니까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next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값은 23이에요. 23이 번호로 넘어가서 소수 판별을 실행을 합니다. 이때 23이니까 2부터 22까지 이 번호에다가 다 나눠봅니다. 23을 처음 2로 나눠보니까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래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번호를 또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6, 7, 8, 9 다 나눠보는데 22까지 다 나눠봐도 역시 아무것도 없네요.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은 안 돼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나누면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2부터 번호 마이너스 1까지 나누었을 때 그 어떤 수도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통과하면 이것은 소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포문을 탈출했다면 펑션의 결과인 소수 판별의 값은 true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true를 받아서 반환을 해주면 이제 이 결과는 true가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소수 개수는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 번호는 29가 돼서 쭉 실행을 하면 29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네, 그래서 29도 소수 판별은 true니까 소수 개수가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33은 아마 3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번호를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돼서 exit 펑션을 타면 이렇게 이 결과가 false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나머지도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안으로 안 들어가고 건너뛰고 싶으면 Shift F8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고요. 또 다른 방식, 실수로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이걸 또 F8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나가고 싶을 때에는 이 디버그 창에 프로시저 나가기가 있어요. 컨트롤 Shift F8인데 컨트롤 Shift F8을 누르면 여기에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다시 나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포문을 다 돌면 총 소수 개수는 3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3개이면은 행은 42가 되니까 42에서 3을 뺀 39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출력 행은 위에서 구한 소수 개수 플러스 39가 되고 출력 열은 15가 고정이고 여기 있는 값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출력 행은 42가 됐고 출력 열 구했고 출력 하면은 이렇게 소수 개수가 3개였으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소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각 알아서 잘 구해줬습니다. 여기도 조건부서식 입력해볼까요? 자, 영역 지정하고 조건부서식에 데이터 막대 아무거나 클릭하고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들어가서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줄까요? 보라색 계열이 없어서 이건 너무 진하니까 클릭하고 다른 색을 들어가면 이렇게 이 보라색이 선택되어 있는데 연한색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누르고 적용, 확인. 네, 그리고 여기도 수식을 입력할 텐데 아까 if 에러도 있었죠? if 에러까지 우선 써준 뒤에 왼쪽에 있는 값을 전체 합계인 sum으로 나누어 줄 거고 절대 참조를 해주고 만약 이 값이 에러가 나면 빈 값을 나타내겠다. 마지막 괄호는 안 쳐도 된다고 했고 엔터 치면은 에러가 뜨는 것 같지만 에러는 아니고 그냥 괄호를 알아서 닫아주겠다라는 의미라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영역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D 그리고 퍼센트 누르고 자릿수 표시하고 조건부 서식의 색조에 3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화면이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조금 축소를 해서 한 번에 다시 한번 실행. 이번에는 회차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900회부터 1000회까지 실행. 금방 끝나죠. 이번에는 1020회차까지 나왔으니까 최근 10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1011회차부터 1020회차까지. 자, 그럼 1011회차부터 1020회차까지 10개 회차만 놓고 검색 누르면 10개 회차가 나왔고 10개 회차 중에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번호가 될 것이고 이렇게 좀 진한 초록색은 여러 번, 한 4번, 5번씩 나왔네요. 그리고 홀짝의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 10개 회차 중에서 전부 다 이렇게 홀이었던 번호도 있었네요. 한 번. 근데 대부분은 홀이 4번에서 짝이 2번 혹은 3대 3 요 정도가 분포가 높았고 고저의 경우에도 높은 번호가 5개씩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3번이나 있었지만 보통은 이게 다 평균적으로 3개, 3개, 2개, 4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합계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인 121에서 140 사이에 번호가 합계인 조합이 가장 많았고 소수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정도를 포함하는 조합이 전부였고 소수가 한 번도 없었거나 4개, 5개, 6개인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잘 보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시각화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 제목으로 표시하게끔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합쳐주고 여기도 합쳐주고 여기도 합쳐주고 각각 클릭해서 왼쪽 정렬해주고 컨트롤 1 눌러서 채우기를 좀 진한 색으로 색칠해주고 폰트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좀 두껍게도 해줄까요? 그리고 이렇게 격자가 다 보이면 사실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눈금선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 영역을 전체로 쭉 드래그 여기도 표 영역 부분만
잘 드래그를 해준 뒤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을 열고 테두리를 연한 요런 회색 배경을 놓고 선을 위와 중간, 아래에만 넣어줍니다. 세로로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가로로 선이 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숫자 부분 드래그하고 여기도 설명 있는 이 좌측 영역만 드래그를 해서 살짝 연한색으로 배경을 색칠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격자가 있고 그런 엑셀스러움을 약간 벗어날 수 있겠죠.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예쁜 디자인은 저의 뇌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최선입니다. 자, 이 상태로 검색하면 잘 나오고 이걸 조금 더 줄여서 한 500회부터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멋진 애니메이션스러운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코드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었는데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정말 이 각각의 코드는 여기 안에 다 때려 박으면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콜로 각각의 로직들을 분리해 줄 수가 있고 분리해 준 로직 안에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소수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코드는 또다시 분리를 해서 코드도 조금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코드를 분리해서 가독성을 높여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드가 아마 대부분 10줄 안쪽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작성을 하거나 이 검색 안에다가 모든 걸 다 넣었다면은 아마 코드가 한 50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50줄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 프로시저 안에 포문도 여러 개 넣지 않고 코드 하나에는 한 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만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한 코드 안에 다 때려 넣다 보면은 포문 안에 포문 안에 또 포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 당첨번호라는 시트 안에 이렇게 로우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로우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을 해서 앞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 당첨번호 시트가 여러분의 업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날짜의 각종 여러 가지 실적이나 데이터들이 존재할 텐데 그 데이터들을 이 앞에서 이 검색 버튼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로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적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혹시라도 성공하셨다거나 아니면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